한 1분 남으면은 노래 끄고 이제 새 노래 넣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제 마지막 노래 그냥 부르고 간 느낌이다. 그 부관 참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건 네,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우리 정치권에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이 다른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장관의 임명이라는 거는 국회 내에서 다 그냥 처리되는 절차로 보통 인식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쩌다가 이렇게 총력전까지 번지게 되었는지. 원래 과거에 전쟁이라는 것도요, 고대나 이럴 때 보면 딱 훈련된 군대끼리 붙어가지고 이긴 쪽이 이긴 거 이런 거였는데,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런 거 거치면서 이제 온 국민이 달라붙어가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만약 전쟁이 난다면은 뭐 예비군의 민방위 다 달라붙잖아요. 사실 장관 임명을 가지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사례였고, 저는 그만큼 사실 이번 그 조국 장관 임명은 단순히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양 진영 간에 그동안에 누적됐던 어떤 그 갈등이 한 번에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아니 아까 1차 세계대전 언급했지만은 그것도 누적된 것이 그때 오스트리아 황태자 딱 총 맞으면서 세계대전을 번진 거거든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거라 가지고 저는 이 사태에서 정치인들이 좀 영감 또는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매번 총력전할 수는 없지 않느냐. 무슨 이런 하나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네. 우리 의원님은요? 네, 우선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일부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 변곡점이 어디였냐를 보면 검찰의 참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참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좀 깊이 천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무엇보다 조국 장관과 가족이 어쨌든 많은 고생하셔서 이제 위로드리고, 그리고 또 부인이 아프다고 하니 몸부터 추스리길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건 집권 세력으로서 반대 정파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장관이 되자마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성안을 해서 그게 국무회의 통과가 오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역할을 빨리 하고 집권 세력으로서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걸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해서 도리가 아니므로 조국 장관도 그래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개인적인 가정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수락하신 거는 집권 세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반박해도 돼요? 아, 벌써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형식이 이게 사실 보면은 이제 방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조국 장관의 지금 이제 사퇴를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사퇴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마무리하고 사퇴하는 것처럼 묘사하셨는데, 사실 어제 아침에 이제 조국 장관이 2차 개혁안을 발표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부 축소 정도 외에는 대검에서도 이건 합의된 적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실제 3시간쯤 있다가 본인의 사퇴가 이제 사실 공론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 느낌으로는 뭔가 준비된 개혁안을 탁탁 진행하고 일정 단계에 사퇴했다기보다는 우리 그 노래방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한 1분 남으면은 노래 끄고 이제 새 노래 넣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제 마지막 노래 그냥 부르고 간 느낌이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개운하지 않은 느낌. 저도 딱 그 시점 되면은 그냥 제 머릿속에는 책을 뒤질 생각, 뭐 신중하게 노래 고를 생각보다는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14,712번 무조건 이런 거 그냥 하고 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 조국 장관의 개혁안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아닌데, 사실 오늘 바로 국감이 있었는데 국감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뭐 그런 절차까지 하고 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약간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안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그렇죠.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수부가 40여 년 만에 폐지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특수부 폐지를 반부패 수사부로 하는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3개로 줄이겠다는데 동의했고, 일단 반부패 수사부가 되면 이제 이게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핵심이 이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찰이 반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사실 국회하고 토론하는 내용은 아니고 네. 보고 정도를 해야 되는 사안은 맞습니다. 네. 사실은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모님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사퇴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만두는데도 무조건 야당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건 또 아니잖아요. 국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할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그만두고 싶었다. 이건 팩트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개혁안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네. 본인이. 근데 빨리 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걸 국회의 시간으로 네. 또 윤석열 총장의 시간으로 넘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야당도 좀 사퇴하고 나서는 좀 그 부관 참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건 엄격하게 좀 동의하고요. 진짜, 네. 원래 사퇴한 공직자리에서는 자, 예. 정쟁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고 네. 다만 이제 형사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그거는 뭐 그거는 검찰이 검찰에서 또 알아서. 계속 진행할 거로 네. 예상됩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 하나도 못해요. 아니 저희 둘을 부르면서 배정을 잘못한 거지 이러면. 우리는 말이 많은 우리가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왜냐면 불러놓고 탓을 해.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